전복오는 방송 행복한 응접실 김사은입니다. 매주 금요일에는 조미애 시인과 함께하는 금요일은 책이 좋아 지역작가 신간을 소개하는 시간으로 꾸려갑니다. 오늘도 표현문학회장 조미애 시인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또 어떤 분과의 문학 여행을 떠나볼까요? 네, 오늘은 네. 김용재 산문집 그리워 부르는 노래를 네. 소개하고자 왔습니다. 네. 김용재 작가님은 그 아동문학가로 더 많이 알려져 그렇죠. 있는데 네. 이번에 산문집을 내셨군요. 네. 오랫동안 동화 창작을 주로 하셨어요. 네. 그런데 이번에 산문집을 출간하셔서 산문집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네, 네, 또 우리 신간이라. 네, 맞습니다. 조미애 회장님께서 또 그렇게 생각하신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대가 되고요. 우선 또 김용재 작가님의 그 소개 먼저 해주시죠. 네, 김용재 작가는 1938년 부안에서 태어나셨어요. 네. 백산중학교, 부안에 백산이 있죠.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네, 명문으로. 예, 그리고 알려진. 전주사범. 또 네. 전주사범 그 시기에 참 들어가기 어려운 곳이었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졸업하셨고요. 네. 42년 동안 초등에서 네. 교육하시다가 퇴직하셨어요. 네. 근데 이제 문단은 1973년에 굉장히 오래되셨죠. 네. 삼남교육신문에 수필이 입선을 했고요. 1976년에 아동문예 잡지에 동화를 추천 완료하셨어요. 그 당시에는 추천을 네. 받아서 등단하는 그렇죠. 시스템이었거든요. 네. 네. 그동안에 동화집 많이 내셨어요. 춤추는 우주선을 비롯해서 13권의 단편과 꽃망울 모자 외 2권의 장편집이 있고요. 수필집도 3권이나 있는데 네. 이제 이번에 또 수필집을 내셨습니다. 네. 동화집을 13권이나 출간을 맞아요. 하셨으면 네. 대단한 이력이시고요. 오늘은 이제 산문집을 중심으로 살펴볼 텐데 주로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 책인가요? 네. 사실은 이 그리워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작가가 그 어떤 인생의 그동안의 여정에서 생활한 거, 체험한 거, 이러한 것들을 이번 산문집에 담으신 거예요. 이게 보면은 뭐라고 그럴까? 작가가 이런 말씀 하시거든요. 수필집이 아니라 내가 산문집이라고 한 것은 네. 인생의 삶이나 일상적인 자연의 체험을 감각적으로 재치 있게 표현한 글이 못 되기 때문이다 라고 하세요. 그렇다면 결국은 수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삶이나 일상적인 자연의 체험을 감각적이거나 또는 재치 있게 네. 표현해야 한다는 얘기잖아요. 본인의 해석에. 그래서 네. 이제 굉장히 겸손하게 그러시네요. 내 딴에는 네. 그 수필 범주에 들지 못할 것 같은 민망함이 있다. 그래도 감춰두기에는 아쉬움이 있어서 용기를 내어 세상에 내놓는다라고 하세요. 근데 이 그 김용재 작가는 사실은 아주 처음 시작을 수필 입선으로 시작하셨잖아요. 1970년대 네. 초반에. 네. 그래서 참 좋은 글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우리 김용재 선생님도 사실은 이제 연배가 꽤 되신 걸로 알고 네. 있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소개했던 조기호 시인님께서도 사실 문학에 대해서 굉장히 겸손한 그런 면모를 보이셨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노장일수록 더더욱 문학을 더 어렵게 생각하고 더 갈망하시는구나 그런 느낌을 네. 받으면서 굉장히 굉장히 좋은 공부를 많이 말씀이시네요. 네, 저희 공부하는 입장에서 다 이런 어르신들의 선배님들의 말씀을 좀 더 귀를 기울이고 잘 받아들여야겠다는 생각이 금방도 들게 됩니다. 구상시인께서 네. 그 전에 임종 고백이라고 하는 시를 이제 말년에 남기셨는데 내 평생 기어 맞추기에 골몰했다는 네. 표현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한 편의 시를 쓰기 위해서 그걸 기어라고 네. 이렇게 하신 그 표현에 네. 정말 감동받았고
어렵고 네. 한 줄의 글을 쓰기 위해서 쓰는데도 굉장히 조심하고 더 많은 그 노력과 성심을 기울이게 되는 그런 네. 계기가 저도 되었거든요. 네. 네. 우리 김용재 작가님의 말씀에서도 그런 용기를 내어 세상에 내놓는다 이 표현 자체가 네, 사실은 네. 겸손의 그 미덕이신데 네, 그런 글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작가님의 작품을 좀 먼저 들여다볼까요? 네, 이번 산문집은 네. 기행수필이 좀 많으세요. 네. 그래서 4개의 부로 나누어 있는데 네. 이제 일부는 프랑크푸르트 등 그 유럽을 네. 기행한 이야기, 그리고 2부에는 대만이나 홍콩이 중국 이쪽 아시아권을 기행한 이야기, 그리고 3부에서는 백두산, 그리고 이제 뭐 또 미국 일부도 있지만 호주도 있지만은 태백산 이런 산 이야기가 좀 들어 있고요. 네. 백록담이라든지 이렇게. 그리고 4부에는 이제 워싱턴에서 미국 이야기와 함께 이제 예전 어릴 적 네. 추억을 그리움, 반추하는 네, 그런 이런 이야기들로 글들이군요. 해가지고 네. 기행수필과 함께 어릴 적 기억, 주변의 기억, 삶, 어떤 여정, 가족과의 이야기 이러한 것들을 함께 엮으셨어요. 네. 네, 네. 또 여행이 수록되어 있다고 하니까 또 더 기대가 됩니다. 네, 자, 뭐라 그럴까? 네. 여행 중에 네. 그 현장 여행에서 만난 걸 너무 참 세심하게 관찰하시고요. 네. 그런 걸 놓치지 않고 잘 기록을 하고 계세요. 네. 그러니까 여행을 그곳을 가지 않은 사람도 아, 거기가 이런 곳이구나. 우리가 영상으로 보듯 그렇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 기대가 됩니다. 자, 첫 작품 어떤 작품 소개해 주실까요? 네. 첫 작품은 133쪽에 있는 네. 아내와 같이 걸었던 길이라는 작품을 제가 먼저 소개하고자 합니다. 네. 이게 아내와 56년을 함께 살면서 걸었던 길을 어찌 여기에 다 담을 수 있겠는가 네. 하셔요. 그래서 아내와 함께 이제 결혼 전에 네. 뭐 걸었던 또는 결혼하고 나서 걸었던 또는 외국 여행길에 걸었던 그런 길들을 이렇게 나누어서 네. 소개하고 있습니다. 앞부분 결혼 전 이야기가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그래서 앞부분에 결혼 전에 이게 이제 김용재 수필가가 일기를 참 오래 쓰신 것 같아요. 네. 일기장에 있는 글들을 찾아가지고 다시 기억을 반추해서 수필로 이렇게 완성한 그런 글이에요. 자, 아내와 같이 걸었던 길 66년 7월의 첫 일요일이었다. 1966년. 와. 아내와 약혼을 5월 15일에 했으니까 2개월도 채 안 되는 날이다. 정읍 고부에서 줄포와 곰소를 거쳐 내소사로 가는 버스에 승차했다.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다. 승객들도 한산했다. 버스는 곰소 정류장에서 멈추자 승객들이 많이 내렸다. 갯바람을 타고 온 젓갈 냄새가 열린 차창을 통해 코를 찔렀다. 버스는 거기서 20여 분을 기다렸다가 내소사로 달렸다. 약혼녀 효정은 모든 곳을 처음 와본다면서 신비로운 듯 해변로 아래로 멀리 펼쳐져 있는 바다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버스는 이내 내소사 정류장에 당도했다. 여기가 종점이었다. 일주문에서부터 내소사 사찰로 이어진 양쪽의 전나무 숲길은 환상적이었다. 효정은 감탄과 감격을 멈추지 않았다. 너무나 좋은 곳에 왔다며 전나무길을 오래오래 걷고 싶단다. 대웅전의 사찰은 건듯 보고 뒤돌아서 전나무길을 걸어 나오다가 실개천가에 앉았다. 더위도 달아났다. 더 오래 머물고 싶었지만 일어서 버스 정류소를 향하면서도 효정은 몇 번을 뒤돌아보았다. 그런데 곰소를 거쳐 고부로 가는 버스는 2시간 가까이 기다려야 했다. 늦은 점심을 단촐한 식당에서 해결한 뒤 곰소를 향해
자갈길을 무작정 걸었다. 버스 통행이 불편한 곳을 선택한 내 잘못을 사과했지만 1시간도 넘게 걸으면서도 표정은 마냥 즐겁다는 표정이었다. 이게 결혼 전에 네. 지금 아내와 걸었던 네. 길이에요. 미소가 지어집니다. 그러죠. 풍경이 다 그려지고 네. 그때 어찌했을까, 표정은 어떠했을까 이렇게 아주 뭐 다 상상이 되잖아요. 그 약혼녀라는 표현도 상당히 정겹고요. 네네. 그 약혼녀가 굉장히 긍정적이고 밝은 성격의 소유자이신 것도 같고요. 맞아요. 네. 걷는 걸 또 좋아하시는 그런 네네. 모습들이 눈에 선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글은 네. 뒷부분에 이제 이제 노년에 네. 아내와 걷는 이야기로 마무리를 해요. 네. 그러니까 그 장남이 사는 청주, 아마 장남이 청주에 사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곳에 무심천을 걷는 이야기거든요. 네. 그래서 21년 10월에 아내와 같이 걸었던 무심천의 산책길은 통한의 길이었다라고 하면서 그 당시에 이제 부인이 아프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곳에 아내와 함께 걷는데 걷는 아내의 발길이 자꾸 헛짚는 거예요. 1시간쯤 걷더니 쪼그리고 앉았다. 걷기가 힘들었나 보다. 무심천을 걷는 아내의 발걸음은 옛날의 그 발걸음이 아니었다. 여보, 그만 걷고 집으로 갑시다. 아내는 고개만 끄덕였다. 아내와 같이 걸었던 길은 50여 년이 넘었지만 무심천을 힘없이 걸었을 때가 마지막이었던 것 같다. 라고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너무 마음이 아프죠. 그러니까 약혼녀 그 젊은 시절에 아내와 걷고 네. 그리고 또 중간에 이제 또 결혼 생활을 했을 때 네. 그런 그리고 모습도 그려주셨고요. 네, 결혼하고 걷고 그리고 또 외국에 사는 자녀들 네. 찾아서 또 외국에 가서도 아내와 같이 걷고 했는데 이제 아내가 아프다 보니까 네. 장남이 살고 있는 청주에서 무심천을 마지막으로 걸었던 이런 때를 이제 회상을 하고 있어요. 이게 2022년에 쓰여졌던 그러셨네요. 글이라고 그래서 뒷부분에 연도를 밝히고 있거든요. 네. 네, 우리가 참 지금 같이 함께 걸을 수 있는 사람을 네.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고 네. 더 마음을 나누면서 아낌없이 사랑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사실은 짧은 산문이라면 산문일 수 있지만 이 안에 아내와 걸었던 50년을 굉장히 이렇게 빼곡하게 유추해 볼 수 있도록 이분의 역사, 네. 이 부부가 얼마나 아름다운 길을 걸어왔는지를 생각하게도 하고요. 그러면서도 마지막에 그런 모습으로 마지막이 그 장면이 좀 가슴에 남아서 가슴이 좀 아팠습니다. 누구나 있을 수 있는 일이고요. 그죠. 네. 또 우리 조미애 시인님 말씀처럼 같이 걸을 수 있는 지금 이 순간이 감사하고 행복하다. 그런 점을 이 수필을 통해서 또 배우게 됩니다. 네. 참 뭉클한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김용재 작가의 네. 이 글 보면 네. 가족과의 이야기들이 이제 편편이 지금 이제 나오거든요. 네. 뭐 형제와의 이야기, 부모님의 이야기, 네, 이렇게 아이들의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네. 참 잔잔하게 표현하고 있지만 네. 그 가족에 대한 사랑, 애정이 얼마나 깊은가 하는 것을 느끼게 돼요. 네. 그 어머니가 그리워라는 작품이 있어요. 네. 160쪽에 있는 글인데 그 어머니가 어릴 적에 예전에 우리 다 참 먹고 살기가 힘들었잖아요. 네. 지금은 정말 잘 사는 나라예요, 대한민국이. 그런데 예전에 먹고 살기 힘들던 그 시절에 이 김용재 작가가 1938년생이시고 1970년대 문단에 나오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우리가 70년대만 하더라도 정말 살기 힘들었거든요. 네. 경제개발 5개년 계획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90년대, 2000년대 넘어서면서 경제가 발전했는데 어머니 이야기가 또 눈에 굉장히 뜨이더라고요. 제가 어머니가 그리워 일부분을 네.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네. 한 가정에서 어머니는 삶의 주축이다. 어려서 학교에 갔다 오다가 또는 밖에서 놀다 들어와서 어머니가 있으면 포근하지만 보이지 않으면 사방팔방으로 어머니를 찾아다니던 기억이 있다. 어머니는 화투풀처럼 따뜻한 정이 넘친다. 한 방에서 잠을 잘 때도 형제끼리 서로 어머니 곁에서 자려고 했다. 어머니가 있었기에 어깨를 펼 수 있었다. 어머니가 없는 아이는 기가 죽어 씩씩하지 못했던 기억이 떠오른다. 코를 흘리고 다니면 손으로 코를 닦아주고 옷이 더럽혀지면 손빨래를 해서 갈아입혀주고 몸이 아프면 등에 업고 달래주었고 식량이 떨어져 굶게 되면 이웃집으로 가서 식량을 구워서라도 밥을 지어주시고 식구들의 밥상은 걸판지게 챙겨주고 당신은 주걱 긁기의 밥그릇으로 양을 채우시던 우리 어머니. 그런 가운데서도 가난한 농촌 생활이라 들 논에서 품앗이로 모내기도 하고 집안일로는 남보다 더 열성적이었다. 어머니는 육류는 일절 잡수시지 못했으나 건강하셨다. 오남매를 정성으로 길러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고 노후에는 아버지 먼저 보내고 외로움과 허전함을 달래시던 어머니의 모습이 역력하다. 아들, 딸들이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고 뿔뿔이 흩어져 살았기에 더욱 외로워하시던 어머니였다. 어찌 보면 어머니의 일생을 그렇죠. 이렇게 축약해 놓은 것 같아요. 어느 집안에서도 이런 어머니가 계셨죠. 네. 네. 지금은 뭐 배가 고파오거나 뭐 식량이 떨어져서 이웃집으로 식량을 꾸러 가는 뭐 다니고 이런 일이 없죠. 그런데 네. 예전에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저희 어릴 적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희 어릴 적에는 정말 연탄을 떼는 가정, 뭐 나무를 떼지 않고 연탄을 떼면 그래도 괜찮았는데 네. 그러한 연탄도 이렇게 새끼줄로 한두 장씩을 사다가 떼던 네. 그런 네, 맞아요. 시절이 맞아요. 있었어요. 떠오릅니다. 네. 네. 그리고 그렇죠. 쌀도 뭐 한 돼, 네. 우리 뭐 한 되라고 그러면 1리터거든요. 네. 한 납대기 그러면 2리터인데 한 납대기도 못 되게 한 돼. 그러니까 1리터의 쌀을 사서 매끈이 이렇게 사서 불려서 예, 먹었던 먹던 그런 시절 네. 그런 집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 김용재 작가의 이러한 부분들이 참 공감이 되는 네. 그런 부분 떠오르고 예전 시절이 근데 요즘 젊은이들이나 어린아이들은 전혀 상상하지 못하는 라떼 그런 예. 풍경입니다. 예,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많은 분들이 이 대목을 들으시면서 다 공감을 하실 것 같고 네. 아, 우리 어머니도 그러셨지 이런 네. 추억으로 함께 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참 오래 살으셨더라고요. 이 네. 수필을 보니까 마지막 네. 부분에 보니까 네. 94세 이제 작고하셨어요. 네. 어머니는 병석에 누운 지 8개월이 되는 12월 말 포근한 날씨에 노환으로 네. 조용히 눈을 감으셨다. 아버지가 떠나신 지 31년 만이다. 팔남매를 낳아 3남매를 앞세우신 어머니는 94세였지만 5남매가 애통해하는 가운데 한많은 세상을 떠나시고 말았다. 어머니가 2005년에 떠나신 걸로 되어 있거든요. 네. 여기 글이 2005년에 쓰여진 글이에요. 네. 그래서 그 어린 시절에 정말 식량을 구워서라도 자식들을 먹이는데 네. 자식들 배고 옳지 않게 하시고자 했던 어머니. 근데 아버지가 먼저 가시고 31년을 혼자 그러셨다고. 살으셨던 네. 그 안에 이제 약간의 또 뭐 아프셔서 깜짝 놀란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 글에 나오거든요. 네. 하지만 장수하셨잖아요. 네. 94세로. 네. 참
다복한 네. 가정이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어린 시절에 많은 어려움을 겪으시면서도 이 꿈을 잃지 않으시고 또 네. 이렇게 이 김용재 선생님 또한 또 좋은 가정을 일구시고 자녀들도 다들 참 잘 성장해서 네네. 각자의 일을 하시는 것 같고요. 저는 이제 무엇보다도 이렇게 두 편을 감상을 했지만 전체적으로 또 일상적인 그 자연의 체험이라든가 네. 또 여행 이야기가 있어서 저는 참 또 좋았습니다. 또 네. 우리 조미애 씨님도 여행 네, 좋아하시지요? 좋아합니다. 네, 아마 네. 다들 좋아하실 텐데 그런 그 여행의 편들도 개인의 어떤 또 다녀오신 분들은 또 비교해 보실 수도 있고 공감할 수 네, 있고. 아직 네. 못 가신 분들은 또 그리면서 네네. 희망을 가지면서 음. 또 편편히 또 지침이 될 것 네,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일상의 체험을 또 여행길에서 얻은 삶의 지혜로 승화시켜서 음. 그리워 부르는 노래라는 산문집으로 내셨던 음. 김용재 산문집 오늘 감상해 봤고요. 벌써 이제 시간이 꽤 흘렀습니다. 우리 뭐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좀 아쉽습니다. 예, 네. 조미애 시인님 어떻게 좀 마무리 말씀 한번 해 네. 주시죠. 우리 김용재 작가께서는 많은 동화를 쓰셨는데 이번에 이 산문집을 통해서 네. 사실은 김용재 작가님의 지난 삶의 여정을 네. 다 고스란히 이렇게 네. 투명하게 들여다볼 수 있고 네. 공감할 수 있고 네. 굉장히 정겹고 네. 또 우리들의 어린 시절이 생각나고 고향집을 그리워하게 되고 또 음. 가족 간의 더 사랑해야겠다는 생각을 네, 하게 되는 맞아요. 네. 그러한 산문집이어서 아주 음. 따뜻했습니다. 네, 네. 우리 또 조미애 작가님이 소개해 주셨던 아내와 같이 걸었던 길, 네, 음. 또 끝 장면이 또 가슴에 남아서 더 뭉클해지고 소중한 음.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네. 싶습니다. 오늘은 김용재 산문집 그리워 부르는 노래 함께 감상해 봤습니다. 조미애 씨과 함께하는 금요일엔 책이 좋아 오늘 또 표현문학회장 조미애 씨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